네,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 문화와 사회, 정치광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명사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박물관 이원복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물관장님이 나오시니까 뭔가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비 피해서 잘 오셨나요? 이 비가 잠깐 멈춰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관장님 오시는 길에 비가 살짝 멈춰졌네요. 예.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애청자 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부산에 온 지는 만 5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현재 부산박물관장 직위를 맡고 있는데 부산 지역은 처음 제가 이쪽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오자마자 여기가 신라 지역이구나. 경상도 말만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구나, 다이나믹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과거와 현재를 그렇죠. 함께 보시는군요. 네, 부산에 온 지는 한 5개월 정도 네, 되셨다고 했는데 부산 오니까 어떠세요? 우선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제가 그래도 비교적 이제 박물관 일 때문에 전국을 돌았는데 경상도는 처음입니다. 경상도는. 네. 우선 날씨가 굉장히 좋고 좋죠. 기온이 따뜻해서 겨울을 강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강탈 좀 당해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예. 우리 관장님 이력을 살짝 봤더니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시작을 해서 네. 국립박물관장직을 두루 역임을 했고요. 작년 11월 1일에 제9대 부산박물관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네. 부산하고는 뭐 5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예전부터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나요? 우선 부산박물관이 태동할 때 네. 78년도에 만들 때 서울중앙박물관에 있으면서 네.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첫 번째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문화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왔습니다. 예. 조사라든가 그런 건 관계로요. 그리고 부산박물관에서 특별전할 때 저를 불러줘서 논글 쓴 적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일보의 칼럼을 또 2004년에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또 부산박물관만이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 태동에도 옆에 지켜본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립박물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걸 우리 공립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건립할 때 유물부터 조직 이런 곳에 자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뭐 계속 365일 부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인연을 가져오셨네요. 지역의 박물관이라고 하면 사실 전시나 관람 위주의 정적인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예. 부산에 와서 부산의 과거를 보고 지금을 평가하고 느끼는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박물관장으로서의 관점에서 박물관은 어떤 공간인가요? 박물관 하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주로 생각하고 또 민족 어렵다. 어렵다는 거 그리고 네. 숙제하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체로 올 때는 자기 앞에 있는 친구 머리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억지로 오는 게 재미가 없죠. 네. 물론 박물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일종의 지금까지 문화재를 지키는 거지만 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박물관은 현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담긴 미래라는 표현도 쓰게 되고요. 예. 또 박물관은 사실 주인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일종의 문화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서비스 기관이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예, 그리고 휴식하는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조용한 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끄러운 속에서 우선 조용해야지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박물관 자체는 다이나믹한 곳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뭐라고 할까요? 조상의 채취와 숨결을 느끼면서 네. 오늘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박물관은 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게 건물 안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변, 예를 들면 식물원과 동물원도 박물관 범죄에 들어갑니다. 예. 수도권까지. 예.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온통 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가 진짜 그렇습니다. 부산에 와서 부산 네. 창가에도 나오지만 동백꽃이 그렇게 1년에 6개월, 7개월 핀 줄은 몰랐거든요. 네.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에 이제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바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안에도 좀 들어오셔서 네.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박물관은 예전처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이런 예술들과 만남. 예를 들면
국악이라든가 뭐 신앙송이라든가 연극 영화하고도 만나는 네. 그러니까 복합 문화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박물관에 나가는 경향이 주로 그런 쪽입니다. 예. 특히 이제 어린이 그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대상 또 성인 대상 이런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더 흥미롭게 많은 예술 복합의 어떤 그 전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와 현재와 네. 미래가 조합된 멋진 작품들이 우리 관장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용하지만 다이내믹한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박물 관장님의 앞으로 박물관을 만들게 될 어떤 그 로드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력을 제가 조금 더 보니까 에세이를 참 많이 쓰셨네요. 논문, 뭐 에세이. 바쁜 와중에도 책을 이렇게 열심히 내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 중에서는 학예 연구직이라고 해서 네. 공부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분야가 또 이쪽 분야이고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여러 분야에 마치 병원에 여러 그 과가 다르듯이 대학의 과가 다르듯이 각각의 자기 분야의 그 최고를 제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안 쓸 수는 없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 어떤 그 이른바 대중매체라고 하는 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쓸 수 있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쓰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존재의 증명일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보면서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작품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쪽에 생각하다 보니까 꽤 많은 글을 쓰게 됐었습니다.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어떤 작품일까요? 뭐 작품들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작품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선 부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만 있는 그런 유물들 이를테면 통일사 관계 유물들이 네. 있다든가 그 밖에 또 이 지역의 그 흔히 얘기하는 외관 관계의 그런 이 지역 문화재로 그 등재가 돼 있는데 예. 마당에 있기 때문에 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안 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것도 대상이 되지만 역사성을 짓는 것들도 잘 이해시켜 주는 게 이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물관 사람들이 인문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또 자기들이 경험한 발굴 현장이라든가 전시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아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시민하고 소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추천을 안 해주시네요. 작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전시를 하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실은 전시는 박물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연구원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게 이제 발굴도 있지만 예. 또 이제 전시의 그 기억에 남는 전시들입니다.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76년 제가 봄에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네. 그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 10주년 기념으로 76년도에. 한국미술 5천년전을 일본에서 했는데요. 네, 네. 일본에서 먼저 하고 귀국전을 그해 여름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거의 60% 이상이 국보 보물인데 국보 보물을 내 손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아주 놀라운 감동, 설렘 이런 거였었고요. 그다음 88 올림픽 때 한국의 미란 전시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그, 미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88 올림픽 그 해요. 보여줄 게 뭐냐 가시적인 것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장신구, 그다음에 의상, 그리고 보자기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아주 네. 예쁜 전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건 전시입니다만은 김홍도 탄생 25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앙박물관의 경우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네. 옮기기 전에 어디 경복궁 자리에서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중앙청 헐린 중앙청으로 옮길 때 이 중앙청에서 마지막 한 전시가 김홍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에 남고 김홍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중앙박물관하고 포함 간송 아주 세 개의 박물관이 공동 주최를 한 95년도인가요? 예, 95년 그 탄생 25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 벌써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월드컵 때 조선 풍속화전을 직접 제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국립박물관에 산 거기 때문에 그렇긴 그렇네요. 합니다만. 76년도의 작품부터 해서 2002년도 작품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11월에 박물관장으로서의 네. 이제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6달째인데요. 네네. 현재 부산박물관을 쭉 돌아보면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이다. 이거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우선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올 7월 11일 날
재개관을 하는데 예. 부산박물관이 두 개의 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복례관과 부산관인데 네. 사실 박물관을 변화와 발전이 없는 그 정체된 공간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시, 상설 전시실, 일반 네, 전시실도 10년 내지 15년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작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7월 11일 날 되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저한테는 또 우리 박물관으로서는 제일 큰이라는 생각이 되고 리노베이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지역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박물관이 꽤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이 40주년이고 저희가 6개의 분관이 있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조직은 커졌는데 인력들이 적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의 재정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쪽도 제가 제 역할 중에 제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직이기 때문에 우선 연구원들 자체의 역량 강화라고 할까요? 예. 굉장히 열심히 예. 일합니다. 밤에 네.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쪽을 좀 더 합리적으로 네.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부산박물관 전시관이 두 개로 그리고 야외 전시장으로 이렇게 네네.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네네. 잠시 뒤에 관련한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박물관 이원복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박물관이 전시관이 두 개인데 복례관, 부산관 이렇게 있는데 부산관 쪽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러면 이쪽은 지금 잠시 휴관인가요? 예, 문을 닫고 있고요. 문 닫고 7월 있고요. 11일 다시 재개관을 합니다. 7월 11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것도 참고해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서 또 네. 부산박물관 좀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예. 네, 부산박물관 전시관 두 개라고 말씀드렸고요. 야외 전시장으로 이렇게 예. 나눠져 있는데 소개를 해주세요. 예, 우선 복례관은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쭉 이 부산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관은 조선 시대 초기부터 네. 개항 근현대까지 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번에 확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기증실이 그쪽에 있고 네. 특별 전시실이 그쪽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네. 성물들이 참 이 지역의 특징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네. 그것도 열심히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부산관이 새 단장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예. 되는데요. 이게 얼마 만에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만에 10여 년 예, 만에. 10년 만에 되는 거고요. 네, 네. 사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필요한 게 유물도 늘어나고 그렇죠. 또 많은 또 전시 기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도 세월에 따라 기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네네. 박물관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합하는 네. 그런 새로운 전시 기법, 조명이라든가 영상 매체를 많이 동원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뭐 확 달라졌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연구직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거의 한 15년 만에 네. 리모델링 된다고 예. 하는데 부산박물관 가셨던 분들도 7월 11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가서 한번 감독 한번 해보십시오. 취임 당시에 품격 높은 전시를 위해서는 중앙과의 교류 활성화가 예. 필요하다. 예. 이런 구상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나와 있는지요?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내전과 국외전으로 나눠야겠는데 예. 국외전의 경우는 이제 외국과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전의 경우도 문화권이 뭐 백제권, 고구려권 이런 네. 것들은 여기서 전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져오려고 그러고요. 또 이 지역의 이 명품들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한 특별전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네. 임기 동안 부산박물관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진일보해야겠다 하는 예. 부분들 말씀해 주세요. 우선 주인과 개개 문제인데 박물관의 주인은 박물관 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이 주인이죠. 예. 그래서 시민들의 필요성과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문화 공간으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편한 공간, 문턱이 낮은 공간으로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사랑방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야외에서는 음악이 흐르는 것도 제가 기억해보고 있고요. 사실은 모든 그 집단 조직이 그렇듯이 손님이 없는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게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박물관이 물론 조용한 대로 그 남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겠지만 그냥 조용한 곳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오면 끝난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오셔서도 볼거리가 있고 또 새롭게 쉴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탈바꿈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박물관을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외부에서 봐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야외만 하더라도 철따라 꽃이 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부에 들어와서는 변화된 부산의 모습 또 새롭게 재해석되는 역사의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주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야외에서 만나게 되면 저도 인사를 드리고 네. 또 그 건물 안에 오셔서 전시물도 보고 또 저를 콜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서 좀 뵙고도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 시립박물관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주인분들이 자주자주 드나드는 집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명사초대석은 부산박물관 이연복 관장과 함께 했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